이번 영상에서 제가 간단히 다룰 종목은 캔쇼 ETF입니다. 콤프 ETF라고 많이 알려진 종목이 있는데 이 콤프는 티커명이고 ETF 종목명은 더 SPDR, S&P 캔쇼 뉴 이코노믹스 컴포짓 ETF입니다. 콤프는 SPDR 자산운용사의 6개 캔쇼 ETF 중에 하나입니다. 몇몇 분들이 콤프 얘기를 여러 번 주셔서 이번에 제가 다루게 된 영상이고, 어떤 시청자분께서 소수몽키라는 유튜버 분께서 올린 영상을 보고 이 ETF를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소수몽키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외로 제가 있는 지역이 싱가포르 해외이고 제가 제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대부분의 유튜브 추천 영상이 해외 채널들이 뜨고 솔직히 한국에 계신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가급적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 소수몽키님이 올리신 영상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소수몽키님 영상을 보았고 제가 올리는 영상은 소수몽키님 영상과 거의 겹치는 내용 없이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수몽키님 영상을 보면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종목 추천 용도가 아닌 종목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영상을 잘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콤프 ETF 종목 추천 영상이라기보단 이런저런 시각들을 드리고 시청자분들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캔쇼라는 금융 AI를 기반으로 나온 ETF가 총 6개가 있습니다. 티커명 기준으로 CNRG, SIMS, FITE, HAIL, ROKT 그리고 콤프가 있는데 짧게만 이게 무슨 테마들인지만 살펴보면 CNRG는 SPDR S&P 캔쇼 클린 파워 ETF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한 ETF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 전 세계의 친환경 관련 정책들로 인하여 탄력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은 무려 180%가 넘습니다. SIMS는 SPDR S&P 캔쇼 인텔리전트 스트럭처 ETF입니다. 이 테마는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테마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 함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토목부터 도시 재생 등의 건축 분야까지 아우르는 테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37.96%가 올랐습니다. 다음 ETF는 FITE입니다. SPDR S&P 캔쇼 퓨처 시큐리티 ETF인데 테마는 사이버 시큐리티, 즉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걸 별도 테마로 둘 만한 사이즈의 테마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17.8%입니다. 헤일리라는 종목은 SPDR S&P 캔쇼 스마트 모빌리티 ETF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과 연관이 깊고 이 테마에서 특히 예를 드는 부분은 자율주행 트럭 등을 이용한 운송 사업입니다. 주가는 1년 동안 103.79%가 올랐으니 꽤 많이 오른 종목이고 테슬라가 얼마나 들어있나 궁금해서 상위 편입 종목을 보니 테슬라는 2.32%로 비중 6위로 편입되어 있고 AG 이글 에어리얼이 편입 종목 비중 1위 기업입니다. 캔쇼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종목을 가장 많이 편입시켰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쨌거나 AG 이글은 농업 분야에서 드론 산업을 상용화시킨 기업이고 물류 분야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기업입니다. ROKT는 SPDR S&P 캔쇼 파이널 프론티어 ETF인데 테마는 우주 개발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상장 예정인 아크X와 같은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4.54%입니다. 꽤 저조합니다. 아크X를 투자하시려는 분들 역시 어느 정도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라는 것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근미래에는 힘드므로 매우 큰 사업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편입 종목 상위 1위는 막서 테크놀로지입니다. 위성 제조업체인데 캔쇼 알고리즘이 또 궁금해집니다. 테슬라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이항 영상에서도 추측했었던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캔쇼라는 인공지능이 표면에 드러난 재무적인 숫자만 가지고 결과물을 내고 판단을 하다 보니 인간의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잠재적 가치들을 다 잡아내는 데에는 캔쇼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로 막서 테크놀로지라는 위성 제조업체의 주가는 20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최근에 다시 10배 이상 급등했는데 이건 제 투자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 급상승할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기 머리 아픈데 굳이 이런 종목까지 고민하며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콤프는 방금 전에 살펴본 5개 테마 ETF들을 모두 섞어놓은 ETF로 보시면 되고, 케인쇼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콤프에 투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테마들을 다 섞어 놓았으니 아크 인베스트의 아크 K ETF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콤프의 수익률에 대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콤프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은 74.97%인데 이 ETF를 QQQ와 아크 K 그리고 스파이와 벤치마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4개의 ETF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QQQ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패시브 ETF이고 스파이는 S&P 500 지수로 추종하고 아크 K는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콤프는 2018년 10월 19일 상장되었고 QQQ는 1999년 3월 10일 상장되었고 스파이는 1993년 1월 22일 상장되었고 아크 K는 2014년 10월 30일 상장되었습니다. 지금 보니 제가 대학을 다닐 때 QQQ가 상장되었는데 그때 과외를 여러 개 했었는데 그때 받은 과외비들을 모두 QQQ 같은 종목에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QQQ의 역사가 20년도 더 되었다는 점이 참 놀랐고 한국에는 이제서야 관심을 크게 받는 종목이라는 점 또한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수수료는 콤프와 QQQ는 0.2%, 스파이는 0.09%, 아크 K는 0.75%입니다. 자산 규모는 당연히 스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QQQ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보면 콤프가 상장한 2018년 10월 19일부터 4개 ETF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스파이는 콤프보다는 꾸준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파이는 그냥 제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스파이는 쳐다볼 가치도 없는 종목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일단 여기 비교 그래프에서는 제끼자 그 뜻입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길 스파이의 재산을 투자하라는 유언이 있듯이 스파이는 여전히 안정적인 블루칩 투자 수단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쨌거나 아크 K는 가장 높은 넘사벽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프와 QQQ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애매한 수익률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 후부터 2020년 3월 대폭락이 오기 직전까지는 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QQQ가 KOMP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11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콤프가 QQQ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콤프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인 뷰직스 코퍼레이션의 경우도 2.58%를 보유하고 있고 탑10 편입 종목의 합이 15.81%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에 골고루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령 뷰직스는 스마트 안경 제조업체인데 아직 스마트 안경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으니 케인쇼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직스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예상한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뷰직스를 선정했는지 또다시 케인쇼 알고리즘이 궁금해집니다. 최근 QQQ보다 콤프 수익률이 올라간 것은 최근에 바이든 관련 정책 테마주 원인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QQQ에 비해 콤프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콤프와 QQQ의 산업 섹터별 비중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콤프는 기술주의 38.62%의 비중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고 인더스트리얼의 14.68%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함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주인데 이 주식들은 대부분 종목 성격상 나이스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QQQ에서는 2.18%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QQQ는 기술주에 62.89% 투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확실히 QQQ와 KOMP는 성격이 다른 ETF입니다. QQQ의 장점은 꾸준히 묵직하게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고 콤프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켄쇼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벤트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번 미국 대선에 바이든이 아닌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콤프가 지금처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시 이 그래프를 보면 콤프보다 거의 2배 많은 수익률을 아크K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K가 앞으로도 계속 콤프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콤프의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콤프가 아크K나 QQQ보다 안 좋은 종목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종목은 서로 성격이 다른 종목들입니다. 콤프 같은 경우는 켄슈라는 금융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ETF인데
켄쇼는 같다고 보긴 힘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스태시 어웨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을 통해 1년 넘게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역설적으로 무엇인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알고리즘에 사람이 어떤 인풋값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알고리즘의 일반 개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드 어드바이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엉망이라 그걸 모두 빼서 DBS와 SIA 종목을 매수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난 선택이었습니다. 켄슈라는 인공지능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스스로 생각해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소스가 빅데이터가 되었든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되었든 그 소스는 인간이 선택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단순히 돈만 보고 키운 기업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꿈인 우주 탐사를 해내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는 더 높은 비중으로 테슬라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겠지만 이런 유형의 판단은 켄쇼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형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데 켄쇼 같은 금융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콤프가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콤프라는 종목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2달 동안 QQQ보다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런 성과를 일반 펀드 매니저가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켄쇼 같은 금융 인공지능의 등장이 금융시장의 자산 운용 업무 영역을 모두 되찾기는 힘들 것이고 하지만 켄쇼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꽤 많은 성과를 앞으로 내면서 딥러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줄여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당분간 요즘 뜨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은 가급적 짧은 시간에 요약된 절제된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께 찾아뵙고자 종목들을 고르고 영상을 만드는데 시차가 발생해서 재빠르게 캐치해야 하는 매우 핫한 종목들에 대해 좀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름 뜨고 있는 종목들을 한 영상당 대략 5개 종목들을 재빠르게 소개하는 영상들로 시리즈로 한번 재미있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테니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 말하는 거 들리고 싶으면 지금 들으면 돼요. 말해봐. 여기 말해봐. 됐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닭다리는 뺏어 먹을 거예요. 안 누르면 악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악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